공수처장 유력 후보 김태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기가 막힌 기사입니다.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정말 해도 너무한 것 같아. 제가 어저께 김기현 쫓겨난 게 이게 어떻게 당 혁신이냐라고 방송을 했죠. 그러면서 한겨레 기사 났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두 가지. 하나면 윤석열이 직접 김기현한테 그만두라고, 당대표는 하고 지역구 나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기현이 싫어요. 혹은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윤석열이 경로하면서 네덜란드 갔어. 근데 네덜란드 가서도 끝난 게 아니고 네덜란드에서도 전화 걸어갖고 김기현한테 그만두라고 압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들어오기 전에 김기현이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그만둔 거예요, 지금. 당대표를. 그런데 아직 의원직 불출마 선언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아마 불출마 선언 할 때까지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당무 개입하는 거 이거는 진짜 탄핵받을 일이다라고 했죠. 근데 조국 장관이 방송을 봤나 봐.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 여러 번 말했지만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실제 윤석열, 한동훈 라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이 죄로 기소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원석 총장에게 기대할 바는 전혀 없으므로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야 한다. 재임 기간 중 기소는 못해도 수사는 할 수 있다. 맞는 말이지만 공수처가 저는 수사할 리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공수처가 김진욱이 내년 1월 20일 날 임기가 끝납니다. 끝나. 그리고 지금 다음 공수처장을 막 심사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 와중에 공수처가 마지막으로 수사하고 있는 게 지금 유병호예요. 감사원. 나는 유병호 수사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과연. 정말 한심하죠, 김진호. 한심해. 유병호 수사나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한 달 남았는데 이거라도 마무리 했으면 좋겠어.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조국 장관 말처럼 공수처가 지금 이 대통령 당무 개입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미 공수처장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공수처장은 누가 추천합니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7명으로 구성된 그 7명에서 추천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성이 됐습니다. 그 7명이 누구냐면 여기 이름이 있는데 뭐 이름보다도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그리고 국민의힘 2명, 민주당 2명이거든요. 7명이야. 7명 중에서 5명이 합의를 보는 사람이 공수처장 후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윤석열이 임명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2명이 있더라도 우선 법무부 장관하고 여당 2명은 같은 편이니까 어쩔 수 없고 법원에서 나오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 사람들이 민주당과 함께 마음을 가져줘야지 말도 안 되는 사람이 후보 올라왔을 때 막을 수가 있어. 그 중요한 게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그 두 사람 이 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수처장 후보로 9명이 나왔어요. 9명이. 근데 9명 중에 사실은 다 별로고 그나마 우리가 봤을 때 제일 괜찮은 사람이 누구냐? 현재 공수처 차장인 영욱 씨예요. 영욱. 그나마. 그런데 이 정부가 영욱을 할 리가 없죠. 할 리가 없어. 근데 영욱 씨가 자기 스스로 나 빼달라 해서 뺐어. 8명이 된 거지. 근데 중요한 거 영욱 씨가 왜 빠졌냐? 지금 공수처에 김명석이라는 부장검사가 있습니다. 난 이것도 문제예요. 공수처에서 왜 이렇게 팀을 구성할 때 이렇게 엉망으로 구성했는지 모르겠어. 진짜 속상해 죽겠어. 옆에 있는 사람이 영웅국이에요. 근데 이 김명석이가 영웅국이 공수처 처장으로 후보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맞춰갖고 이 새끼가 법률신문에 기고문을 냈어. 기고문을. 현직
공수처 검사인데 뭐라고 그랬냐? 여운국은 정치 편향이 심하다, 인사 전횡이 심하다 하면서 공격을 했어. 한 예로 어떤 예가 있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저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차장검사가 이게 무슨 직권남용이냐. 그러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 박은전 감찰단장관이 윤석열 감찰했잖아요, 감찰. 근데 그거를 지금 와갖고 이거 직권남용이라고 지금 얘네들이 고소고발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여운국 차장이 이게 무슨 직권남용이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새끼가 볼 때는 이 새끼는 완전히 민주당으로 편향적이네 라고 보는 거죠.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일 때 판사 사찰 문건 관여했다는 거 있잖아요. 이 수사하는데 이거 윤석열이 이거 고의로 막았다, 그거를 공수처가 수사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차장검사가 뭐라고 했냐? 이거 입건해야 된다 주장했다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자꾸 공수처 수사를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시각에서는 굉장히 옳은 방법인데 얘가 봤을 때는 너무 편향적이다, 너무 민주당 중심이다. 그래가지고 글을 썼어요. 글을 공수처장 후보 올라갔을 때. 그러는 바람에 영국 씨가 나 안 할래 하고 공수처 후보에서 떨어졌다고요. 정치 편향 때문에. 근데 만약에 공수처장이라는 자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면 안 되잖아요. 안 돼.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이 김명선의 새끼가 막 이 공격을 해가지고 영국 씨가 내려온 건데, 어제 기사가 났어요. 어제 정말 깜짝 놀랐어. 공수처장 후보가 된 건 아니고 지금 유력하게 지금 후보로 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현재 권익위 부위원장인 김태규. 아니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영국 씨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그 이유 때문에 공수처장 후보가 안 된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현역 권익위 부위원장인 김태구가 공수처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새끼가 어떤 새끼인지 아세요, 여러분? 네? 정말 기가 막힌다니까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선 2019년도에 대법원에서 그 강제징용 그 판결 나왔잖아요. 이거 일본 기업이, 전범 기업이 우리 피해자한테 배상해 판결 나왔잖아. 그 판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안 좋아진 거 아닙니까? 무역전쟁 일어나고 그거거든요. 그때 이 새끼가 부산 판사였는데 대놓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과 똑같은 입장인 거야. 아니 개인 청구권은 이미 청구권 협정 때 끝난 거다 하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비판했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볼 때는 인재지, 인재. 너무 훌륭한 인재지. 그래서 그때 엄청 물의를 일으켰어요. 공수처, 민주당이 공수처법 만들어가지고 공수처 지금 공수처 지금 만들려고 했을 때 그때 부장판사가 나와갖고 또 이 새끼 나와갖고 비판했죠. 공수처 절대 안 돼. 왜 안 되냐? 공수처를 만들면 앞으로 경찰 고위 공무원, 검사, 법관들이 그 공수처의 눈치를 볼 것이다. 눈치를. 그 조직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공수처 견제 못하고 공수처를 한번 볼 수나 있겠냐, 겁먹어갖고. 또 공수처가 나오면 여론을 의식해가지고 과도한 수사, 과도한 기소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공수처를 반대했어. 근데 여러분 지금 3년 지났죠. 4년 지났지. 공수처 일기가 끝났어. 근데 지금 와서 보세요. 지금 경찰들이, 그리고 검사들이, 법관들이 공수처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 엄청나게 남용했습니까? 그런 거 없지요. 김태규 이 새끼가 판사를 그만둡니다. 판사 그만두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응? 윤석열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에서 세미나를 하죠.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토론회 같은 걸 해요. 이런 토론회를 왜 하는 거냐면 다 대선 때문에 하는 거거든. 근데 그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을 하죠. 공정과 상식 토론회에 참석한 김태규 전 부장판사. 이거 자체가 이미 정치 행보예요. 그러면서 윤석열이 뭐 한 겁니까?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세웠어요. 근데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들어와갖고 김태규가 주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때 위원장이 누구야? 전현희야. 이 새끼가 부위원장 들어와갖고 주로 한 일은 전현희를 흔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페이스북에 쓴 거, 부위원장인데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 전 정부의 정무직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의 재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믿기 쉽지 않고, 현 정부의 정무직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가치관을 추종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보인 선택을 배신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 너는 전현희 너는 윤석열 정부 사람 아니잖아, 빨리 그만둬, 그거 흔들라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김태규라는 지금 권익위 부위원장이라는 새끼가 어떤 새끼인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인지, 이 정부와 어떤 관계인지 너무 노골적이잖아. 근데 그런 사람을 공수처장 안 치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아까 영국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편향성이 심하다며. 아, 심한 거로 따지면은 김태규가 훨씬 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김태규가 만약에 공수처장이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김태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감사원을 수사하는 거예요. 지금 공수처가 감사원 수사하고 있잖아. 근데 이 공수처가 감사원을 왜 수사하냐면 이 감사원이 권익위원장 전현희를 표적감사했다. 지금 그거를 수사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 표적감사 했다고 하는 전현희 찍어내려고 했던 김태규가 공수처장으로 오는 거야. 이거 수사 똑바로 하겠습니까? 하겠어요? 야, 나는 정말 이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쪽은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공수처장 하나만 제대로 세웠어도요, 윤석열 정부를 상당히 견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공수처 만드는 거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공수처장 세울 때 어떻게 세웠어요? 우리가 원하는 사람 제대로 추천도 못했어. 검찰총장 이성윤 같은 사람 세우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성윤은 절대 안 된다고 해갖고 아예 후보로도 내보내지 못했어. 근데 얘네들 보세요. 얘네들은 공수처장을 세울 때 누구를 세웁니까? 김태규. 어떻게 윤석열의 진짜 그냥 똘마니 노릇을 하는 이 김태규를 눈치도 보지 않고 그냥 유력 후보로 좀 내세우고 있잖아요. 아직 될지 안 될지 확실히 몰라. 그런데 이건 진짜 너무하잖아요. 이렇게. 야,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 앞으로 최소한 진짜로 윤석열은 검찰 플러스 공수처 가지고 수사하는 거예요. 아, 정말 이럴 수가 있구나.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민주당 지금 이 후보 추천 위원 2명하고 법원 행정처 혹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 둘 중에 한 명이 같이 이걸 막아야 돼요. 어떻게 김태규는 안 되죠. 김태규처럼 노골적으로 정치적으로 평행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웅도 안 된다면서. 말이 안 된다. 지금 별로 언론에 안 나오는데 지금 공수처장 후보 이 정권이 공수처 장악하려고 또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다루었습니다. 공수처장 참 고민이 많습니다. 예, 이게 오늘 마지막 이슈였습니다.
사실은 좀 천천히 설명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급해갖고 다음 방송이 있어갖고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방송 끝나고 우리 저희 방송 또 하나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피곤하시지 않는 분들은 이 늦은 밤을 깨어있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물이 81차 방송이었고요. 오늘 방송 보시고 부족한 방송이지만 사물이 더 열심히 해 응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시청료와 또 월세 특기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희 방송이 수입 창출이 끊겨가지고 여러분들의 시청료가 아니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청료와 월세 특기로 함께 해주시고요. 20일 남았습니다. 100일까지 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리는 내일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